더샵 판례 민법 객관식 판례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판례 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보수칠성 김하인쌤입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한 민법 객관식 판례 특강 더샵 판례 민법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7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합격합니다. 더샵 판례집을 구입하실 분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 판례 강의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3절 표현대리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표현대리는 126조 권한을 놓은 표현대리가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그 요건이 용어에 다 써 있습니다. 먼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권한, 뭔가 권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표현대리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넘었다. 월권 대리. 그러니까 대리니까 현명을 해야 됩니다. 현명하지 않으면 표현대리가 아니고 권한을 초월했을 때 이 126조입니다. 그 다음 표현대리를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험이니까 자,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결과는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이런 판례 엄청 많고 이 판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남 집안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어떤 게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는가,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우리 법원은 법률 행위라면 뭐든지 다 된다고 인정해 줍니다. 확률 거의 99%입니다. 따라서 뭐뭇은 기본 대리권 될 수 없다 그러면 틀립니다. 확률 99%. 반대로 뭐뭇은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맞는다. 거의 확률 99%입니다. 이렇게 기본 대리권은 쉽게 인정해집니다. 자, 그럼 기본 대리권과 실제로 한 월권 대리, 실제로 한 행위 사이에 동종 유사성이 유하는가? 이것도 분류 유하지 않습니다. 전혀 별개라도 상관없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만 있다면 표현들이 성립해집니다. 그럼 동종 유사성 유하지 않는다, 이런 판례인데 갑이 을에게 자신에게 등기 해오라고 등기 신청권을 수여했습니다. 따라서 갑은 등기 신청이 필요한 자기 인감이라든가 등기 서류를 을에게 다 교부했어요. 그럼 을은 그거 가지고 등기소로 가야 할 텐데 등기소가 아니라 자기 채권자 병에게 찾아가서 갑에게 할 등기를 병 앞으로 등기해버립니다. 즉 채권자 병에게 돈 대신 물건, 대물 변제했죠. 그리고 갑 이름 현명했습니다. 그럼 을은 대물을 변제할 권한이 없으니까 이 대물 변제 행위가 무권대리가 됩니다. 그래서 갑병 간에 원래 무효가 되니까 병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병은 이 등기를 유효로 바뀌면 좋겠죠. 따라서 병이 갑에게 살짝 표현대리를 조장해봐요. 그때 첫 번째 논점, 을에게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을이 갖는 권리는 등기소 가서 신청하는 공포상 권리입니다. 그럼 공포상 권리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나요? 네, 뭐든지 다 된다. 뭐든지 다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공포상 권리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고 등기 신청 수여, 신청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뭐든지 다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을이 실제로 한 행위는 병, 개인과 사적 거래, 사법상 행위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대리권은 공법, 실제로 한 건 사법, 공법, 사법 두 개가 전혀 별개죠. 그래도 동종유사성 유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을은 대물을 변제할 권한이 없는데 병이 보기에 을에게 대물 변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들이 인정해 줍니다. 그럼 표현들이 인정되면 본인 갑은 무권 대리, 대물 변제에 책임지기 때문에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정당한 이유 판단 시기는 뭐든지 행위 당시라 무권 대리 행위 당시만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이후 사정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권 대리 행위 당시에는 병만 있었으니까 상대방 병만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고 병 뒤에 전득자 정이 나온다면 그 이후 사정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전득자는 표현대리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중요한 게 표현대리 효과입니다. 먼저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유권대리만 주장하면 유권대리 주장 속에 무권대리 속하는 표현대리 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과실상계는 우리가 교통사고에서 많이 나오죠. 과실 6대4, 7대3 이렇게 나누죠. 왜 나누죠? 돈, 손해배상 산정하려고 과실상계합니다. 따라서 이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적용됩니다.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표현대리는 손해배상하는 게 아니죠. 무권대리 행위를 이행하는 거라 표현대리는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본인은 전적인 모든 책임을 다집니다. 다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무권대리 행위를 계약상 이행합니다. 그럼 이행하려면 이 대리 행위는 완전 유효일 때 그게 표현대리입니다. 행위가 유효야 그 행위를 이행할 수 있죠. 따라서 표현대리라는 개념 자체가 표현이 대리권 없어요. 대리 행위는 완전 유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리권만이 없죠. 나머지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게 표현대리입니다. 행위가 유효야 본인은 그것을 이행할 수 있어요. 따라서 행위 자체가 무효라면 이건 애초에 표현대리 아닙니다. 행위가 무효면 절대 이행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만약 대리 행위 자체가 강행규정 위반 무효라면 그건 애초에 표현대리가 아닙니다. 이행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표현대리 여기서 다 나옵니다. 다른 거 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했다. 토지거래 허가는 효력 규정이라 이거 없으면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강행규정 위반 무효라 표현대리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나왔죠? 자, 문제를 확인하겠습니다. 33페이지 1번 권한을 놓은 표현들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겁니다. 그럼 먼저 동그라미 1, 2, 3 3개 다 묶으세요. 이건 기본 대리권 무조건 다 된다. 1번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 동그라미 그럼 뭐든지 다 된다. 대리권 하나는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다 맞았습니다. 2번 법정 대리권을 다시 기본 대리권 동그라미 그럼 무조건 있다 맞아요.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다. 3번 가로 쳐봐요. 자, 가로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까지 가로. 지금까지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그 뒤에 기본 대리권 동그라미 무조건 될 수 있다 있답니다. 3번이 정답. 그러니까 1, 2, 3은 기본 대리권 무조건 다 된다라고 이게 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4번 기본 대리권이 아까 공법상 권리 등기 신청권 기본 대리권 내용과 대리 행위가 대물변제 사법상행위 동종이 아니더라도 가능하죠.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습니다. 5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은 자 가로 쳐봐요. 전적인 책임 가로 모든 책임을 제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 과실상계 동그라미 쳐요.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 없습니다. 전적인 책임집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표현대리 기술 중 옳은 겁니다. 기업 기본적인 대리권 관계가 없대요. 기본 대리권이 없다. 그러면 권한을 놓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니은 교회 대표자가 권한 없이죠.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 동그라미 씁니다. 무효. 이 교회 재산은 총유고 총유는 물권법이거든요. 그럼 총유는 물권법이라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처분행위는 강행규정 위반 무효입니다. 그래서 처분행위 씁니다. 무효. 이 무효는 애초에 표현들이 아니라 했어요. 이 무효행위에 대해서 민법 126조 표현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없습니다. 니은은 맞았습니다. 디귿 제125조의 대리권 수요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사선을 끊어요. 여기까지 맞았습니다.
그 뒤에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동그라미 승낙 또는 묵인 동그라미. 이것도 대리권 수여 표시죠. 묵인한 경우에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죠. 이것도 인정해 줍니다. 자, 리을이 어렵습니다. 자, 리을은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 하도록 한 경우에도 민법 126조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답니다. 리을이 무슨 말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갑이 엑셀을 팔기 위해서 을에게 첫째 매도할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1번. 그리고 일주일 후에 대리권이 두 번째 소멸했습니다. 그럼 을은 대리권이 없는데 을이 정을 만나서 대리행위 하거나 대리권이 없는데 했죠. 또는 대리권 없으니까 을은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거든요. 그런 을이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복대리인 병으로 하여금 정과 대리행위 하는 거나 어차피 을이 대리권 소멸 후에 있기 때문에 을이한 대리행위나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그 복대리인이 한 대리행위 이거 둘 다 똑같이 봐요. 어차피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있었거든요. 둘 다 똑같이 본다. 자, 그랬을 때 이 복대리인이 한 대리행위가 을에게 있었던 1번 매도할 대리권 동그라미 1번 왼쪽에 보이죠? 그 동그라미 1번 매도할 대리권 범위 내에 있다면 정의 선이 무과실이라면 129조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고 한편 병이한 대리행위가 왼쪽에 있는 원래 을에게 있던 1번 대리권 범위를 초월했다면 권한을 초월했으니까 이때는 126조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답니다. 다시 리을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을 하여금 상대방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민법 125조에 의한 표현들의 범위가 적용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옳은 거라 1번 니은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3번 권한을 놓은 표현들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유권들이 관한 주장 속에 다음 가로쳐봐요. 무권들에 속하는 표현들이까지 가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볼 수 없습니다. 2번 무권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여부는 원칙적으로 동그라미 대리행위 당시 동그라미 맞습니다. 뭐든지 무권대리 행위 당시 기준입니다. 3번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행위의 동그라미 직접 상대방 동그라미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에서 판단 기준을 동그라미 쳤죠. 대리행위 당시라고. 그럼 3번하고 연결해요. 그럼 대리행위 당시는 3번에 동그라미 친 직접 상대방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고 그로부터 그 후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그 이후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로부터 전득한 자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4번 기본 대리권이 등기 신청행위 동그라미 쳐요. 신청행위고 표현 대리인이 그 권한을 이용해서 대물 변제 동그라미 라는 사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 대리 법리가 적용된다죠. 동종 유사성 유하지 않는다. 답이 4번입니다. 5번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현명해야 드립니다. 5번 을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 저당권 설정 대리권만 수여받고도 그럼 을은 저당권 설정할 대리권이 있어요. 그 부동산에 관해서 자기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 씁니다. 무효.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할 권한이 없죠. 무효. 저당 설정할 권한이 있지 등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 무효죠. 등기하고 이어서 병에게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 그럼 절대적 무효. 등기를 경락한 경우 그럼 을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하고 병에게 다시 넘겼죠. 그럼 을은 현명하지 않았죠. 갑이 이러면 현명하지 않으려고 자기 앞으로 위조해서 등기한 겁니다. 그리고 소유자인 양 병에게 소유권 등기를 넘겼죠. 이게 현명하지 않았답니다. 그럼 현명하지 않으면 애초에 대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에
고난을 놓은 표현들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5번은 굳이 안 봐도 됩니다. X. 오지선다를 맞추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1, 2, 3, 4까지가 중요하죠. 정답은 4번이 중요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표현들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